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전 9시 2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시황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현재 한 6,990만 원, 7천만 원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은요, 사실 행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은요,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모습,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뭐 7천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뭐 차트적인 분석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차트적인 분석은 뭐 단기적인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단기적인 움직임도 약간 뭐 약하락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반등 뭐 이런 자리보다는 횡보 특별한 게 없네요. 특별한 모습이 안 보여요. 횡보하는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현재 해외 차트에서 김프 비트 도미넌스는요 44.7% 보시는 것처럼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현재 60일선에 대한 지지가 나와는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도미넌스가 반등치고 올라가면 비트가 좀 올라갈 거지만 떨어진다면 알트들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현재 해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57,000불, 57,000불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해외 차트도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지금 자리에서 뭐 반등이 나온다 또는 하락을 한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약간 눌린다고 해도 뭐 크게 눌리는 자리도 아니에요. 좀 애매한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뭐 비트코인 6,900에서 7,100 사이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알트들이 좀 중요한데요. 알트들은 어저께 뭐 제가 예상한 것처럼 어저께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걸려있던 알트들이 오늘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승폭 역시도 상당히 작습니다. 오늘은요 뭐 30%, 40%, 50%씩 올라가는 코인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다시 말하지만 비트코인은요 오늘은 횡보를 예,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현재 김치 프리미엄 한 3% 정도죠. 어저께보다 약간 붙었죠. 프리미엄이 약간 붙었어요. 뉴스도 한번 볼게요. 오늘 아침은 뭐 차트적인 분석을 하기 크게 보이진 않네요. 네, 시티그룹 시우가의 암호화폐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대신에 내재 기술은 흥미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블록체인 기술이 흥미로운데 신중하게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그레이스케일에 여러분 투자 금액 500억 넘겼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300억대였거든요. 혹시 508억 달러, 508억 달러 이상을 현재 그레이스케일에서 자본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대단합니다. 네, 코인베이스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서 발표. 코인데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지난 몇 주간 코인베이스 업계 관계자, 정책 위반자, 학계 등과 수십 번 회의 끝에 나온 것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제안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서 뭐 규제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무튼 여러분이 규제, 뭐 정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 좋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MSCI 기업 이사진의 암호화폐 이해 부족, 암호화폐 리스크 경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평가 기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보고한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리스크에 대해 경고했다. 코인베이스, 테슬라, 마이코, 스트럴레티지, JP 모건 등 최소 52개 기업이 암호화폐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 이사회 구성 중 암호화폐 전문가는 수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누가 투자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JP 모건 등 최소 52개의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연관되어 있다. 투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미 이 비트코인은 대세죠. 근데 당연히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도 존재하고요. 조심해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미국 채무차관 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에 집중.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채무차관인 넬리 량이 국제금융연구소가 후원 행사에 참석해서 미국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왜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이 점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코인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어떤 코인을 살 때 대시 지불하는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달러와 1대1 교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부도가 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돈을 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곳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주고 우리에게 현금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에 팔려고 했을 때 쉽게 말해 다시 반납을 하고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과연 현금으로 바꿔줄 만한 자본을 그 스테이블을 발행한 곳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사람들이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곳에서 만약에 현금으로 바꿔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지금 예전에는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테더 역시도 지금 계속 말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위험하다. 테더 쟤네 발행량보다 현금 자산이 더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너무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 이 시장은 미성숙했다. 아직은 앞으로 더 커져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왜 자꾸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을 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지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려요. 네. 스트라이크, 네. 미국인 대상 보수 비트코인으로 변환 서비스 실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 대신에 그거를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암호화폐로 변환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 8개월 내 최대 경신. 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 뉴스를 보실 때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선물 미결제 양이 많아졌다, 작아졌다. 근데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큰 변동폭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롱이든 숏이든 이 중간에 들어간 베팅한 친구들이 아직 청산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계속 쌓여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조만간은 큰 변동폭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관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역시도 쉽게 말해서 미결제 약정 규모가 커졌다는 소리는 쉽게 뚝배기가 안 터졌다는 거거든요. 예. 뚝배기가 터지지 않고 중간에서 버티고 있는 장들이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뚝배기는 터지라고 있는 거죠. 네, 보이저 디지털 CEO 비트코인 연말전 10만 달러 돌파. 정말 이건 플랜 B랑 똑같은 거죠. 네, 플랜 B 같은 경우도 뭐 크리스마스 전에 13만 달러 이상을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전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 전망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자산 클래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변화다. 업계의 규제가 도입되면 관련 채택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는 것처럼 현재 규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처럼 규제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유입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 CEO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는 유행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죠. 예. 삼분기 실적 발표 중 암호화폐는 유행에 그치지 않을 것이 평가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수요가 많지는 않다. 우리 비즈니스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은 뭐야, 비트코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수요가 많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차지하는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 그럼 비트코인 별거 아니네 생각하시겠죠? 아니죠. 그만큼 잠재력의 힘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지금 수요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큰 돈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커졌다는 거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 훨씬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뉴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비트코인 차트적으로 다시 넘어오면요. 사실 오늘은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좀 어렵습니다. 올라간다는 근거 찾기 어렵고요. 떨어진다는 근거도 찾기 어려워요. 예, 지금 오늘은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는 것보다 횡보하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사이에 예, 우리 알트들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들은 구경하고요. 비트가 떨어지면 알트들은 더 많이 떨어지고요. 비트가 횡보하면 알트들은 올라간다.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트들이 올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시황 분석 그리고 뉴스 브리핑, 오전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따가 정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